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는 양창순, 편연굿은 다산북스입니다. 저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이고 연세대학교 의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자존감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랑을 잃더라도 나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 성장한다. 연애로 다친 마음은 다른 연애로 치유하면 된다 고들 한다. 누구를 잊기 위해서, 실연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아무 상대를 만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식은 아니다. 성급하게 아무나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존재란 사실이다.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이르고 또 때로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진정한 나와 마주할 때가 많다. 내가 지닌 성격과 기질, 자라온 환경, 과거의 경험, 세상을 보는 나만의 가치관 등에 대해 가장 시험을 받는 관계가 바로 연인 사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 지닌 힘이다. 그래서 일찍이 쇼펜하우어는 말했다. 사랑만이 우리를 견디게 한다고. 우리가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는 대신 서로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여름, 젊은 날에만 허락되는 축복된 사랑. 여름은 누가 뭐래도 가슴 울렁거리는 원색의 계절이다. 어릴 때 해수욕장에서 본 빨갛고 노란 비치 파라솔의 기억, 힘차게 솟아오르던 자유를 향한 열망, 은폐가 불가능한 유혹의 냄새, 해수욕장이 끝나는 산자락의 절마당에 피어있던 회당화, 그 위로 내리 꽂히던 메마른 햇살. 그 어린 날의 사파는 지금도 내 마음 한편에 남아 이따금 내 중년의 삭막한 삶을 위로한다. 존재 자체로 눈부신 탓인가? 여름 사랑에는 비밀이 없다. 서로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건강하게 부딪히다 보니 애초에 숨길 그 무엇도 없는 것이다. 그 건강한 여름 사랑은 젊은 날에만 허락되는 생의 축복인지도 모른다. 진홍빛 능소화가 마당에 뚝뚝 떨어지는 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서로 손잡고 숲속으로 걸어 들어갈 볼일이다. 그리하여 숲속의 어둡고 서늘한 냉기가 이마를 선뜩하게 할 때 사랑의 열기는 성숙한 아름다움으로 성화되리니 그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 저와 남편은 고등학교 때 만났습니다. 문학 동호리에서 처음 봤는데 어린 나이인데도 서로 첫눈에 반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할 때까지 그와 보낸 시간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은 씨는 남편과의 첫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잠깐이나마 눈을 반짝였다. 진정 행복했던 모양이다. 물론 반대는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우리 집에서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반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은 씨는 여전히 눈을 빛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랑 앞에 우스울 정도로 순진했던 우리는 결혼해서 첫날 밤이 될 때까지 손잡고 키스만 한 사이였어요. 그토록 만지고 싶고 갖고 싶던 사람과 비로소 하나가 되자 정말
황홀했어요. 그 뒤로도 서로를 기쁘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언제부턴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다. 귀가가 늦어지고 아내에 대한 배려도 사라졌다.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를 무시했던 처가 식구에 대한 원망과 경멸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처음에 다은 씨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어쨌든 결혼을 반대했던 친정 때문에 남편이 상처를 입은 건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나 매일처럼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서 그녀도 화가 나서 같이 싸우기 시작했다. 한번 싸우기 시작하니 어쩌면 그렇게 매일 싸울 꼬투리가 생기는지요. 서로 상처가 될 만한 말만 골라 하면서 지독하게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사랑은 없고 미움의 감정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이 들어와 먹는 모습, 자는 모습이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의 몸이 닿기만 해도 끔찍하게 싫은 감정이 들었죠. 남편도 다은 씨에 대한 적개심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다은 씨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다은 씨의 충격도 다소 사라졌다. 하지만 정작 다은 씨를 괴롭힌 것은 남편의 바람이 아니었다. 그토록 깊은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녀를 힘들게 했다. 대체 우리가 갖고 있던 사랑의 감정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너무도 강렬했어. 어떤 어려움도, 어떤 시간의 흐름도 방해할 수 없을 것 같던 그 감정이요. 다은 씨의 이야기는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상실의 아픔으로 이어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토록 절실했던 사랑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녀의 절규대로 그토록 절실하고 강렬했던 사랑의 감정은 정말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결국 해답은 사랑의 신인 유한성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나 싶다. 인간은 세상에서 유한한 존재다. 그런데도 사랑에서만은 영원성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상실의 고통이 더욱 힘겨운 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까지 잃어버리게 만들었으다. 그것이 무엇이든 사랑하는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면 인생은 갑자기 무로 변한다. 더불어 그 어디에서도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추락을 경험하게 된다. 상실의 고통 앞에 섰을 때 분노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 가운데 하나다. 떠나버린 사람을 미워하고 세상에 분노하고 자기의 운명과 환경에 분노를 느낀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느끼는 과정이다. 다만 이 분노를 자신이나 남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지금 상실의 아픔으로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먼저 작은 일상들에 눈떠보라고 권하고 싶다. 일상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다 보면 상실감으로 느끼는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게 마련이다. 만약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운 순간이 온다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또 하루가 주어졌다. 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고통도 나를 파괴시킬 수는 없다. 라고 스스로 다독이자. 그리고 다시 새로운 평범한 일상을 시작하자. 아스팔트 위 생물이라곤 전혀 살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아주 작은 틈방구리로 가냘픈 풀뿌기가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가?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콘크리트 더미를 헤치고 풀뿌기가 올라오듯이 아무리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클지라도 생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어제와 다른 새날이 온다. 거짓된 희망에 속지 않기. 이지연 씨는 미모뿐 아니라 재능도 뛰어났다. 당연히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가 있으면 지연 씨는 곧장 연애에 돌입했다. 한마디로 지연 씨는 바람둥이였다. 지연 씨는 모든 남자들에게
나한테 너뿐이야. 너처럼 괜찮은 남자는 본 적이 없어. 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남자의 마음을 녹이는데 선수였다. 그리고 상대가 자기에게 완전히 빠졌다 싶으면 가차없이 이별을 통보했다. 그 남자들 중에는 지연씨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도 막상 상대가 지연씨에게 빠져들면 어김없이 그 사람을 차버렸다. 사실 그녀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몰라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도무지 수위 조절이 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자 상담을 요청해 온 것이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그녀는 겉보기와는 달랐다. 그녀는 남자들이 진심으로 자기를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자들을 유혹한 것도 사실 그들을 시험해보고 싶어서였다. 끝까지 남자들의 진심을 믿지 못한 그녀는 언제나 결국 내가 버림받기 전에 먼저 차버리는 쪽을 택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문제였다. 상대에게 실증나서가 아니다.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공포가 너무 커서 생긴 마음의 병 탓이다. 남녀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이런 심리적 원인에서 비롯된다. 그중 상당 부분이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생겨나곤 한다. 지연 씨의 경우 자기도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지연 씨가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억압하며 폭군처럼 군림해왔다. 어린 지연 씨는 다정하고 온화하며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간절히 원했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소망을 이뤄준 적이 없었다. 원망과 분노는 깊은 상처가 되어 지연 씨의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다. 이는 남자들에 대한 적개심이라는 형태로 드러났다. 그녀가 남자들을 유혹한 다음 차버린 것은 결국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 끝없이 사랑의 허기로 고통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의학만의 영역이 아니다. 그들을 보면 어린 시절 사랑에 굶주린 경험이 얼마나 오래도록 한 사람을 괴롭히는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결코 쉽게 변할 수 없는 본성. 지금까지 제 인생 목표는 성실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교회에도 열심히 다녔으며 대학 다닐 때는 시위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저를 비웃었지만 전 나름대로 성실하면서 비켜나가지 않으려고 그랬을 뿐이죠. 30대 초반인 어느 남자의 이야기다. 문제는 술만 마시면 갑자기 성격이 돌변해 너무나도 폭력적이 된다는 데 있었다. 어느 날인가 아내와 크게 싸웠는데 제가 술김에 아내 목을 졸랐다 하더군요. 아마도 아내가 사사건건 제 의견에 반대하고 몰아세우기만 하는데 굉장히 화가 났던 모양입니다. 결국 아내가 이혼하자며 친정으로 가버렸다. 남자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서 병원을 찾아오게 되었다. 자기는 그렇게 모든 것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오려고 애썼는데 아내가 그런 자기에 반대하니 견딜 수 없는 모욕과 고통을 느낀 것이다. 본래의 자기 자신은 어떤 억압으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억눌려 있을 뿐이며 언젠가 소리를 낼 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억압된 시간이 길어질수록 대단히 왜곡된 상태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술만 취하면 사람이 난폭하게 바뀌는 것도 그런 왜곡된 상태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름을 인정하는 용기. 사람은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자기 자신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다. 자신의 모습이 무력감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남과의 관계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억압하거나 부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억압은 상대방의 무력감과 열등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런 무력감이나 열등감 위에 세워진 사랑은 단지 두려움에 대한 집착이나 의존 아니면 그 반작용으로 지배나 굴복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그의 정신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이 있다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자식이든 연인이든 배우자이든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내고 때로 반항하더라도 분노를 사귀며 이를 건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어떨까?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사랑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다. 그리고 행복의 주체는 나 자신이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우리를 성장시킨 원동력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사랑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따뜻함, 뭔가를 시도하고 싶어하는 호기심, 그뿐인가? 이 차갑고 무정한 세상에서 콩 한 쪽도 기꺼이 행복하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하지만 외적인 조건만을 내세운 만남에서 그런 소소한 행복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모도 능력도 영원히 소진되지 않고 내 곁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혹시 어떨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유한하지 않으랴.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면을 중시하는 일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과도 연결된다. 그들은 처음 몇 번 외적인 면을 보고 누군가를 만나봤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을 손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쳐 자신에게 더 편하고 만족감을 주는 사람과 결혼을 하거나 연애를 한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닌 가장 큰 특징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상대방에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면모를 다 갖추기를 바란다. 멋진 외모에 좋은 학벌과 많은 재산, 거기에다가 똑똑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유머한 것까지 갖추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라면 모를까 그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단지 한두 가지 매력만 있어도 충분히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덕분에 누구보다도 좀 더 쉽고 단순하게 연애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이고 제한된 것만을 기대하는 사람은 그만큼 불행도 덜 느낀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으므로 불평할 일도 없다. 반대로 환상의 바탕을 두고 자신의 전 존재를 상대방에게 투영하는 사람은 대개 비참하게 사랑이 깨지는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건강한 사랑을 하기 위한 방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